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지도사 재료역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7장 보호의 전단과 굽힘 관련한 제19강입니다. 보호 하중의 종류, 그다음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그리고 SFD와 BMD 원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 보호와 하중의 종류입니다. 먼저 보호, 영어로는 빔이라고 합니다. 단면의 치수에 비해서 길이가 긴 구조용 부재가 적당히 지지되어 있고 축선에 수직 방향으로 하중을 받으면 구부러지는데, 이와 같은 굽힘작용을 받는 봉을 보라고 합니다. 보는 영어로 빔이라고 합니다. 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선이 직선인 직선보, 중심선이 곡선인 곡선보가 있으며, 이런 보에는 정역학적인 평행 조건인 발력 등을 구할 수 있는 이 정정보와 평행 조건만으로 구할 수 없는 부정정보가 있습니다. 보의 지점의 종류입니다. 지지점이라 뜻입니다. 요 박스는 암기 방법입니다. Remember methodology 또는 Remember라 해도 되고, 가부고 해가지고 이거 실기 대비용으로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가부고 세 가지 있는데, 먼저 가동 지점은 보의 회전과 평행이 자유로우나 수직 이동이 불가능한 지점으로 자유지점이라 하며, 수평 발력은 0이고 수직 발력만 존재합니다. 부동 지점입니다. 보의 회전은 자유롭지만 수평 수직 이동이 불가능한 지점이며,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이 존재합니다. 고정 지점입니다. 보의 회전은 물론 수평과 수직 이동이 모두 불가능한 지지점이며, 이와 같이 지지점을 줄여서 지점이라 합니다. 수직 발력, 수평 발력, 모멘트 등이 있습니다. 그림 7.1은 지점의 종류를 나타냈습니다. A는 가동 지점이고 좀 움직일 수 있다. B는 부동, 움직일 수 없다. C는 고정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첨자 V는 버티컬, 수직, 부동은 이제 이런 표시가 되고, 고정 지점은 이제 벽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버티컬, 호라이전털, 수평, M은 모멘트입니다. 하중의 종류입니다. 하중의 종류로서 먼저 집중 하중이 있습니다. 보의 어느 한 지점에 집중하여 작용하는 하중이며, 크기는 뉴턴, 킬로그램, F 등으로 표시합니다. 불균일 분포 하중, 이것은 보의 단위 길이의 하중이 균일하게 분포하여 균일 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하중으로 등 분포 하중이라고도 하며, 크기는 뉴턴 퍼 미터, 킬로그램 F 퍼 미터입니다. 불균일 분포 하중, 이것은 보의 단위 길이의 하중이 불균일하게 분포하여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이동 하중, 이는 차량이 교량 위를 통과할 때처럼 하중이 이동하여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전변 분포 하중, 점점 변한다 이 뜻인데,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드는 분포를 하는 하중입니다. 집중 하중의 그림, 균일 분포 하중의 그림, 불균일 분포 하중의 그림, 이동 하중의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보의 종류입니다. 보에는 정정보가 먼저 있습니다. 이는 또 단순보가 있습니다. 단순보는 양단에서 받치고 있는 보로 양단 지지보가 됩니다. 발력수는 3개입니다.
외팔부 한 끝단만 고정된 보로서 고정된 단을 고정단이라고 하고 다른 끝은 자유단이라고 합니다. 발력수 3개입니다. 돌출보 이는 보의 한 부분이 지점 밖으로 돌출되어 지점의 바깥쪽에 하중이 걸리는 보로 네다지보 또는 돌출보가 되는데 발력수가 3개입니다. 괴뢰보보 이것은 단순보와 돌출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보로서 발력은 3개 이상이지만 단순보와 돌출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발력은 3개입니다. 통상 뜻받치는 발력에다가 모멘트도 발력을 봅니다. 그래서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림 7.3은 정정보의 종류입니다. A는 단순보입니다. 그 다음 B는 외팔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를 네다지보 또는 돌출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부정정보입니다. 얘는 먼저 고정받침보가 있습니다. 고정받침보 이것은 한 단은 고정되고 다른 단은 받쳐져 있는 보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고정받침보입니다. 발력수는 4개입니다. 1개, 2개, 3개, 3개, 4개 해가지고 이렇게 발력이 되는 겁니다. 양단 고정보 이것은 양단이 모두 고정된 보로서 보 중에서 가장 강한 보이고 발력수는 6개입니다. 발력 이쪽 왼쪽에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속보는 3개 이상의 지점이 있고 즉 2개 이상의 스팬을 가진 보로서 발력수는 지점수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발력이 1개, 2개, 3개에다가 이쪽이 이렇게 돼 가지고 된다로 됩니다.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입니다. 이제 보의 평형 조건입니다. 보의 임의의 단면에 하중이 작용하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지점의 반작용으로서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작용하여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이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발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는 수평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지 않고 수직 하중만 작용하므로 수평 발력을 무시하고 수직 발력만 생각합니다. 보의 평형 조건입니다. 보에 작용하는 하중과 발력의 대수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시그마 yi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거 종방향 수직 방향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쌍향은 플러스로 하향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고 또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봅니다. 그 다음 보의 임의의 점에 대한 굽힘 모멘트의 대수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시그마 m i는 0입니다. 이때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 작용할 때는 플러스로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 작용하면 마이너스로 합니다. 아래 그림 7.5에서 수평 방향의 하중이 없으므로 수평 발력은 0이다로 되고 즉 시그마 x는 0이다로 되고 수직 방향의 힘의 합은 0이다로 되는 시그마 yi가 0이다로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 단순 보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발력이 RA, RB가 이게 됩니다. 이럴 때 수직 방향의 힘의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RA가 상 위쪽으로
P1은 하, P2 하, P3 하, RB가 위쪽으로 이렇게 되므로 위로 가는 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RA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3 플러스 RB 위로 가니까 이것이 0이 됩니다. 즉 RA 플러스 RB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인 관계가 됩니다. B인 경우에는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모멘트가 시계 방향일 때는 플러스로, 반시계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로 되는 겁니다. A점에 대한 모멘트, 즉 A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A점 기준이라고 봤을 때 시그마 MA는 0이다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 A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그마 MA가 A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합, 즉 시그마 MA는 0이다로 되는데 P1하고 요 A1 고방 P1 A1과 P2 A2 그 다음 P3 A3 이것들은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시계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RB 이 부분은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1 A1 플러스 P2 A2 플러스 P3 A3 마이너스 RBL은 0이다로 됩니다. 요 박스로 쳐둔 것은 좀 유의해서 보란 뜻에서 저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RB는 L분의 P1 A1 플러스 P2 A2 플러스 P3 A3로 됩니다. 그 다음에 RA는 또 RA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마이너스 RB이므로 이 관계로부터 이것은 L분의 P1 A1 플러스 P2 B2 플러스 P3 B3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방법을 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RA를 구하기 위해서는 B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멘트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RA는 B점에 대한 모멘트, 즉 B점을 기준한 모멘트 인 시그마 MB가 0이다 해서 유도된 것입니다. 예제 7.1입니다. 그림과 같은 단순부호에서 세 개의 하중을 받고 있을 때 반력 RA, RB로 구하시오. 세 개 하중 P1, P2, P3가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RA, RB가 이게 되겠고 길이가 2, 4, 5, 4 이렇게 되고 총 길이는 15입니다. 평행 조건을 보도록 하면 시그마 FI는 0입니다. 그래서 RA 플러스 RB 플러스 P1, P2, P3는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 합차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MA를 A점을 기준한 모멘트 합은 0이다 해서 P1 곱하기 2 이거는 이제 플러스로 됩니다. 이거 시계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P2에다가 이거 곱한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P3도 P3에서 이 거리를 곱해서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RB인 경우에는 이 RB에다가 이 거리를 15를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서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B 곱하기 15가 돼서 이 꼴 0이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RB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각각 P1, P2, P3를 대입하면 RB가 54.33이 단위 뉴턴으로 구해지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일식으로부터 RA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마이너스 RB가 되기 때문에 이 RB 값을 대입해 가지고 구하면 RA는 45.67이 됩니다.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전단력과 구피 모멘트입니다.
그림 76의 A의 단면 X 이 부분입니다. 단면 X에서 그림 7.6B 이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절단해서 자유물체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해 보면 이 오른쪽 부분은 왼쪽 부분이 평형을 이루도록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 왼쪽 부분, 여기 오른쪽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중 P와 반력 아래 대응되는 단면 X 위의 전단력 V와 이 전단력을 여기서 전단력을 V로 표현했습니다. 전단력 V와 굽힌 모멘트 M, 굽힌 모멘트 M이 있는데 M은 평행 조건으로부터 이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앞에 그림 7.6A에서 7.6A랑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7.6B가 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시그마 FI 이꼴 0에서 RA, RB는 플러스가 되고 P1, P2, P3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것이 0이 됩니다. 합이 시그마 FI는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시그마 MXI는 0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RA, XA, RA, 요 XA까지 RA, XA 마이너스 P1, X1, P1, X1이니까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RA 요거는 플러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기 때문에 플러스고 P1, X1은 이 반시계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P2, X2도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고 P3, X3는 이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RB, XB는 요거 여기서 마이너스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거가 됩니다. 요 그림으로부터 그다음 모멘트 부호로서 이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기준점이 이 경우에는 이제 X가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이게 플러스가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요것도 지금 플러스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게 마이너스 됩니다. 이것도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 들어오고 이것도 마이너스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림 7.6의 B라는 거는 이제 이겁니다. 여기서 왼쪽 요 부분입니다. 시그마 FI가 0입니다. 여기서 상향은 플러스고 하향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RA 요 부분입니다. 플러스 RA가 되고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요거 V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V1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V1 이꼴 0이 되어서 V1 값은 RA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가 됩니다. 또 시그마 M 이꼴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은 플러스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RA, XA, RA, XA 마이너스 P1, X1 마이너스 P2, X2 마이너스 M1은 이제 요겁니다. M1 요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1은 0이 되는 식에서 M1은 RA, XA 마이너스 P1, X1 마이너스 P2, X2가 됩니다. 그림 7.6의 B이라는 건 7.6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 7.6의 B는 요 부분에서 또 놓고 보면 시그마 F가 0이다 하면 이제 V2가 우려가 가기 때문에 플러스 P3 마이너스 RB 플러스 이렇게 돼가지고 이꼴 0이다 돼가지고 V2는 P3 마이너스 RB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M은 0이다 해서 M2
M2는 이게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M2. 그 다음 P3, X3. P3, X3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RB, XB 하면 RB, XB 하면 이거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것이 0입니다. 그래서 M2는 RB, XB, 마이너스 P3, X3로 됩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17점 앞에 2에서 RA,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는 P3, 마이너스 RB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식 7.4와 7.6으로부터 V1 이꼴 V2 이꼴 V고 이게 V1이고 이거 V2고 이게 V로 되는 값이 되고 식 7.3으로부터 RA XA 마이너스 P1 X1 마이너스 P2 X2는 이게 이제 RB XB RB XB 이 마이너스 P3 X3와 같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식 7.5와 식 7.7로부터 M1 이꼴 M2 이꼴 M이 됩니다. 즉 V1과 V2, M1과 M2는 각각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수직력 V를 이제 이 V는 버티컬 뜻이 있습니다. 수직력 V를 전단력 그 다음에 우력 M을 굽힘 모멘트라고 합니다. 단면 X의 좌우에 작용하는 대수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단면 X에서 전단력 V는 임의의 단면의 왼쪽에 있는 모든 힘의 대수합 또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힘의 대수합의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굽힘 모멘트 M은 임의의 단면의 왼쪽에 있는 모든 힘의 모멘트의 대수합과 같고 또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힘의 모멘트의 대수합의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X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봤을 때가 적용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력과 수평력 모멘트의 부호규약입니다. 아래표 7.1은 반력 R 전단력 V 굽힘 모멘트 M 회전 모멘트 M 수평력 또는 법선력 N 등에 대한 부호규약이 되는데 이제 반력인 경우에 위로 반력이 플러스 아래로 한 마이너스 전단력인 경우에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V 이렇게 요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할 때는 플러스 시계 방향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이 마이너스 이 전체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이 전체는 플러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굽힘 모멘트는 크게 보면 이제 굽힘 모멘트라는 것과 회전 모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굽힘 모멘트는 이 볼을 이렇게 굽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이 있을 때 기준면을 중심으로 보가 이렇게 굽혀질 때 이것도 플러스가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기준면을 중심으로 굽힘 모멘트인 경우에는 이것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다음 기준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휘어질 때 이거는 마이너스 됩니다. 이것도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 됩니다. 값이 모멘트 값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이건 모멘트 값이 플러스고 회전 모멘트와 법선력인 경우에 M은 회전 모멘트 기준으로 보면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기준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게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플러스 이것도 모멘트 값이 플러스 이것도 모멘트 값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모멘트 값이 마이너스고 이것도 모멘트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법선력으로서 기준점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될 때는 이거 플러스라고 합니다. 또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는 이거 마이너스라고 법선력이 됩니다. 반력은 상향의 반력을 플러스로 하향의 반력이 마이너스고 이겁니다.
전단력은 전단면을 기준으로, 이 전단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단면을 기준으로 전단력이 시계 방향이면 플러스고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굽힘 모멘트는 이제 보호 굽힘이 되는 건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오목이면 플러스고 위로 볼록이면 이겁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모멘트가. 회전 모멘트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로,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수평력 또는 법선력은 인장이면 바깥쪽으로 인장이면 플러스고 압축이면 마이너스로 됩니다. 이게 부호규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전단력 선도와 굽힘 모멘트 선도입니다. 먼저 의로서 단면에서의 응력 크기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의 값에 의해 결정되며 V와 M은 거리 X에 따라 변화합니다. 지금 그림을 미리 당겨서 보는데 이 부분이 X가 됩니다. 힘이 이렇게 외팔부에 있어서 힘이 이렇게 작용될 때 요 거리가 X입니다. 이 거리는 L이고, V와 M이 거리 X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X를 가로좌표로 잡고 그린 것을 전단력 선도라고 하는데, 시어링 포스 다이어그램이라서 SFD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 다음 굽힘 모멘트 선도, 이것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서 BM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팔부에 대해서 봅니다. 이런 걸 외팔부라고 합니다. 캔티레버 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자유단에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입니다. 이게 자유단이고, 단자는 끝단자를 말합니다. 자유단이 이제 A점이 요게 자유단입니다. 자유단에 집중 하중 P가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지점 발력은 이제 시그마 F이가 0이다 하는 식으로부터 수직 분력 합은 0이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P 플러스 RB는 0이다로 됩니다. 이것은 이제 RB는 P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MB는 0이다로 됩니다. 그리고 B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는 0이다 하는데, B점은 이 점이 B점입니다. B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 합은 0이다로서 마이너스 PL, P에다가 L, 이것은 전체적으로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PL이 됩니다. 그 다음에 MB는 요 점을 기준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작용하면 모멘트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MB는 0입니다. 그래서 MB는 PL이 됩니다. 전단력 V와 굽힘 모멘트 M의 방정식인데, VX는 X 지점에서의 V 전단력은 마이너스 P입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MX는 마이너스 PX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P와 X 거리 곱한 것인데, 요 점을 기준해서 이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PX입니다. 그 다음에 SFD와 BMD입니다. SFD는 VX가 현재 마이너스 P로서 일정한 값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것이 0인데 아래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P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된다 뜻입니다. 마이너스 P로. 그 다음에 그 BMD는 MX가 마이너스 PX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X가 0인 경우에는 이 점이 A점입니다. A점에서는 이거 M이 X가 0일 때로서 값이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X가 만약에 L 위치로 된다. 이래 되면 이제 여기다가 X 대신 L 들어가면 마이너스 PL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P만큼 해가지고 이거 최대치가 됩니다. M이 마이너스 P.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최대 구피 모멘트는 B단에 적용합니다. B단이라는 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구피 모멘트가 이어서 최대로 마이너스 PL만큼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이 고정되고 오른쪽 자유단위 하중이 가해지면 또 SFD는 플러스고 BMD는 또 마이너스 되는 이런 관계 그래프 그려지는데 위하고는 또 달리 또 정의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7.10은 자유단의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모멘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앞에서 캡처 화면으로 이미 본 내용인데 자유단 집중하중 외팔부입니다. 이 자유단의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SFD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P만큼 이렇게 작용되고 BMD 모멘트는 BM 다이어그램으로서는 이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 다수의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입니다. 하중이 작용하는 구간별로 V와 M을 구하도록 합니다. 이 다수의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외팔부로서 다수의 집중 하중, 즉 P1, P2, P3라는 이 세 개가 지금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작용을 할 때 P1, P2, P3에 따른 요 거리는 요것이 A1, 요것이 A2, 이 전체적인 이것이 L이고, 여기서 이까지가 이미 여기까지가 X고, 이제 여기서 이까지는 L-A1이 되겠고, 왜냐면 요게 A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는 L에다가 L-A2를 뺀 값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하중 P1, P2, P3 작용되면 반작용이 이제 RB가 이거 작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중이 작용되면 모멘트는 또 이런 방향을 작용합니다. MB가 이렇게 될 때 이제 이것이 SFD고 이것이 BMD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림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은 또 우측 부분인데, 이게 이제 P1이 작용되는데 그 요 X 거리를 기준해서 보면 이제 P1 만약에 X가 0에서 A1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0에서 A1 위치까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작용되는 거고, 만약에 X가 A1보다는 크고 A2보다 작은 위치에 이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것이 제일 끝부분 요 부분이 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이미 있는 위치 되기 때문에 요게 X가 될 때 요게 A1이 되고 이게 A2인데 이게 X가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X가 A2보다 크고 L보다 적은 A2보다 크고 L보다 적으니까 이 위치, 여기서 이 중간에 어디 있는 위치까지 있는 것이 X가 되는 거리입니다. 전체는 L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A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A2고 이미 위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SFD는 이와 같이 되고 BMD는 이와 같이 되는 그림이 됩니다. 전부 다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고 이와 같이 되는데, 이제 근거는 이어서 앞에서 본 이 SFD와 BMD에 대한 근거 설명입니다. 먼저 지점 반력입니다. 지점 반력 측면에서 시그마 FI는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3 플러스 RB는 0입니다. 그래서 RB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점을 기준한 모멘트 합은 0이다. 이 B점이 2점입니다. 그래서 P1L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P2에다가 L-A1 뺀 이것은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P3에다가 L-A2를 뺀 이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MB로 해서 이것은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MB는 P1L 플러스 P2 괄호 L-A1 플러스 P3 괄호 L-A2가 됩니다. 그 다음에 V와 M의 방정식입니다. 구간이 X가 0보다 크고 A1보다 작을 때입니다. 지금 요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A와 C 요 사이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V1이 마이너스 P1이 되고 M1은 마이너스 P1X가 됩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P1X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P1X가 됩니다. X가 A1보다 크고 A2보다 작다 하는 요 부분은 요 위치입니다. CD 사이에 있을 때. 이때 V2는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또 M2는 마이너스 P1X. 또 마이너스 P2, X 마이너스 A1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X가 A2보다 크고 L보다 작을 때입니다. D와 B 사이에 있을 때. D 요 위치니까 D와 B 사이에 있을 때니까 요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요 사이에 X가 있을 때인데 이때는 이제 V3가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3 인 직선식이 되고 M3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P1X, 마이너스 P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P2에다가 X 마이너스 A1 뺀 값을 곱한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P3 요 부분은 그 X에다가 A2를 뺀 것을 곱한 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 식이 됩니다. 그 다음 SFD와 BMD입니다. SFD로서 0부터 A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P1 그 다음에 그 A1과 A2 사이일 때 V2는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A2에서 L 사이일 때는 V3가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3 이렇게 됩니다. 아까 구간별로 되고 BMD는 X가 0일 때 M1은 마이너스 P1 X에서 X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럼 X가 A1이 될 때는 M2가 마이너스 P1X 마이너스 P2 괄호 X 마이너스 A1에서 이거 마이너스 P1 A1이 됩니다. X가 A2 될 때는 M3는 마이너스 P1X 마이너스 P2 괄호 X 마이너스 A1 플러스 P3 괄호 X 마이너스 A2가 되므로 이거 정리하면 X 대신에 A2가 들어가서 정리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P1 A2 마이너스 P2 괄호 A2 마이너스 A1으로 정리됩니다. X가 L일 때는 M3가 마이너스 P1L 마이너스 P2 L 마이너스 A1에다가 마이너스 P3 L 마이너스 L2가 됩니다. 이어서 예제 7.2입니다. 그림과 같은 보의 지점 반려 각 점의 전단력 및 구피 모멘트를 구하고 전단력 선도와 구피 모멘트 선도를 그리시오. 이 경우는 이제 외팔보입니다. 외팔보의 힘이 지금 여기에 P1, P2 작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반력 RB가 있고 MB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유단 집중화점 외팔보입니다. 외팔보와 SFD, BMD로 이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근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점 반력을 구합니다. 지점 반력은 그 반력의 합은 0이다로 되기 때문에 이제 위로 향하는 반력은 플러스고 아래로 향하는 힘은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식이 됩니다. 그래서 RB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이꼴 0입니다. 그래서 RB가 P1 플러스 P2가 되고 이는 20 플러스 30이 돼 가지고 50뉴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구하기 위한 MB 이 값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점 반력을 구하기 위한 모멘트는 회전 모멘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 모멘트 부호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B점을 기준한 회전 모멘트 부호 규칙은 MB는 이제 시계 방향을 돌리기 때문에 플러스로, 그 다음에 P1은 P1 곱하기 4 플러스 2라는 요 반경을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P1 4 플러스 2를 곱한 값. 그 다음에 P2도 반경 2로 해서 반시계 방향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P2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이것이 좌측식이 0이다로 됩니다. 여기서 MB를 구하면 180Nm가 됩니다. 그 다음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봅니다. 전단력은 AC 구간의 전단력, AC 구간의 전단력에서는 전단력이 없습니다. CD 구간에서의 전단력은 마이너스 20만큼 됩니다. 아래쪽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V, DB 이 구간에서는 또 20이라는 값과 30이라는 값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므로 마이너스가 각각 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50N이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 선도가 이와 같이 이제 그려집니다. 중간에처럼. 굽힘 모멘트 M은 A점에서의 굽힘 모멘트는 0입니다. C점에서도 0입니다. D점에서는 이제 모멘트가 이제 20이라는 것이 작용되고 거리가 4입니다. 4인데 이 굽힘 모멘트 이제 이거를 구할 때는 이제 굽힘 모멘트 부규칙을 적용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위에 지점 반력에서는 회전 모멘트 부규칙을 해가지고 계산하고 굽힘 모멘트에서는 굽힘 모멘트 부규칙을 적용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B점 기준 해가지고 요 D에서는 요 20이라는 것에 대한 반경 4로 해가지고 20 곱하기 4가 되는데 볼을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볼을 굽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80Nm. 그 다음에 B점에서는 20에다가 4 플러스 2를 곱한 20 곱하기 6으로 한 값 역시 볼을 위로 볼록으로 굽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곱하기 6. 그 다음에 30 요 부분은 역시 볼을 또 위로 볼록으로 굽히기 때문에 30 곱하기 2라는 이것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합치면 마이너스 180Nm가 되는 값이 됩니다. B점에서는 마이너스 180, D점에서는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래서 D점에서는 마이너스 80, B점에서는 마이너스 18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굽힘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굽힘 모멘트 선도는 이와 같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